대통령의 탯줄을 잘랐던 그 할머니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에는 뭐 한 200~3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2,000명 이상 이렇게 이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러 오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거제도에 이제 장목면 대계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유일한 생가가 있었는데 지금 거제도에 대통령 생가가 또 하나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일단은 거제시에서 부근에 이제 차도 한 100대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생가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위에 슬래트가 이렇게 덮여 있는 뭐 그런 집인데 그것을 이른바 좀 초가가 덮인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재건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거제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거제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청와대 쪽에서는 약간 좀 그 부담스러운 거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권 초에 현직 대통령의 생가를 다시 그렇게 재건축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입질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거는 좀 지자체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많이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랬죠. 지금 탄핵됐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그러니까 거제시라도 누구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정부를 지켜보는 겁니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정말로 훌륭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런 보고는 10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 찍었다가 또 허물 겁니까?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좀 저런 것들을 할 때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여주기식의 뭐가 쿨하게 빌붙는 듯한 이런 모습은 지자체에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좀 보기 썩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 현실적으로 지금 주중에 평일 때는 한 200~300명이 관람을 하러 오고 주말에는 2,0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자체가 지자체로서는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묶으면은 요즘은 사실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뭐 시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뭔가 발자취가 남은 것도 지자체가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지자체의 자산으로 활용을 하려고 코스로 그러는데 만들고 싶어하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몰려오는 저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쁘게 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해하는 저는 부분이 반대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워낙 낡았어요. 워낙 낡아가지고 조금 손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조금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김남국 변호사 보면은 계속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요. 그 고소한 부분이 있는데. 절대 취하 안 하겠다고. 굉장히 강경한 좀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대선 끝나고 2013년도에 사실은 이제 문준용 씨 사건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임을 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이제 언론 인터뷰에 올라 있는 잘못된 기사들을 내려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강경하고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 대응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경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음해성 루머가 이제 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고용정보원의 그 채용 의혹 자체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관련된 어떤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예컨대 원서를 그 본인은 원서 그 접수 기간 내에 냈는데 그 글자체 날짜가 덧붙여진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제출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선거가 다 끝났고 선거에 미치는 어떤 영향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본인의 어떤 억울한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에서는 취하하는 게 관례이긴 했었는데 만약에 당이 취하해도 본인이 지금 소송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취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경선 기간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기간에 막 저기 할 때에는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사실은 저런 정도의 그 의지가 있었으면 그렇다면은 그 대선 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예를 들면 본인이 언론들을 다 불러놓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준영 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죠. 공개적으로. 예. 근데 끝나고 나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저는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사실. 예, 국민들 보기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걸로 보는데 저는 취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제 과거에 뭐 1997년도라든지 2002년, 그러니까 과거의 대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양쪽이 다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또 그러한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관행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해버리면 이 고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처분 권한이 고소나 고발을 한 그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고발이나 고소를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사는 예. 수사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번에 그 문준용 씨와 관련된 마찬가지도 이게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과 관련된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준영 씨의 명예를 훼손한 어떤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문준영 씨의 명예를 훼손을 해서 허위사실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든 것이기 때문에 예. 문준영 씨가 이것을 내가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에서 이것을 또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는 인지했다고 하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이 시간- 어떻게 예. 나든 저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BBK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다 저거 결론 어떻게 날지 대략 머릿속에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미 저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실질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계속 갈런지는 몰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당이든 뭐 문준영 씨든 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좀 처벌 안 조언을 했으면 하겠죠. 좋겠다. 예. 그런 의사를 표해 주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요즘 최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이 부부를 조명한 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런 것도 기사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영부인 그 김정숙 여사가 예. 육회 발랄한 게 보기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 예. 쫓아나가서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든지 예. 굉장히 얕은 소탈하고 친근하게 보이는 모습이 좋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고 어릴 때부터 김정숙 여사도 천주교 신자여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그랬네요. 했는데 예. 이 사도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결혼시킬 때 며느리 쪽은 목사의 딸이었단 말이죠. 사도는 목사님. 그러니까 사도는 목사였고 그래서 예. 결혼식도 아들의 결혼식 때는 목사의 진행하고 예. 이런 신부님의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경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며느리의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김남국 선생님 이게 결국엔 성당에서 결혼을 했나 보네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이제 물론 이제 2014년도니까 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대선을 또 고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뭐 친노계 의원들에 대한 어떤 핵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대선 그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결혼식을 조금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당 결혼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축의금이라든지 뭐 화환이라든 것인지 이런 것들 일체 받지 않고 소박하게 소규모로 치러졌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때 이제 그 결혼식이 있은 후에 알려져 가지고 조금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박해서는 뭐 기사들이 많이 안 안 나왔던 나왔었죠. 예. 것 같아요. 예. 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예. 예를 들면 본인이 언론들을 다 불러놓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그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런 네. 식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물론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 저는 별로 그렇게 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문준영 씨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랬죠. 공개적으로. 예. 근데
끝나고 나서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저는 약간 의아스러웠어요, 사실. 예, 국민들 보기에도 아마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걸로 보는데 저는 취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싶은데요. 이제 과거에 뭐 1997년도라든지 2002년, 그러니까 과거의 대선 때는 서로 간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양쪽이 다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또 그러한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관행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를 해버리면 이 고소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처분 권한이 고소나 고발을 한 그 당사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적인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고발이나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사는 예. 수사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번에 그 문준용 씨와 관련된 마찬가지도 이게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과 관련된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허위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어떤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힘머실을 준 겁니다. 예. 정말 훌륭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런 보고는 10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 찍었다가 또 허물 겁니까? 아니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좀 저런 것들 할 때 비단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여주기식의 뭐가 권력에 빌붙는 듯한 예. 이런 모습은 지자체에서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좀 보기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예. 저 현실적으로 지금 주중에 평일 때는 한 200~300명이 관람을 하러 오고 주말에는 2,000명 정도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저 자체가 지자체로서는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두 개를 묶으면은 요즘은 사실은 이런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뭐 시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그 뭔가 발자취가 남은 것도 지자체가 어떻게든 개발을 해서 예. 지자체의 자산으로 활용을 관광 하려고 코스로 그러는데 만들고 싶어 하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몰려오는 저런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또 나쁘게 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저는 이해하는 저는 부분이 반대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워낙 낡았어요. 워낙 낡아가지고 조금 손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청와대에서는 조금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김남국 변호사 네. 보면은 계속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내용은요. 그 고소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절대 취하 안 하겠다고. 예, 굉장히 강경한 좀 입장이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대선 끝나고 2013년 쪽으로는 문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을 해서 허위 사실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라는 어떤 공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건든 것이기 때문에 예. 문준용 씨가 이것을 내가 하라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에서 이것을 또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는 인지했다고 하면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결론이 시간- 어떻게 예. 나든 저런 부분은 과거에도 뭐 BBK 사건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다. 국민들이 지금 다 저거 결론 어떻게 날지 대략 머릿속에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인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미 저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실질적으로 법 절차상으로는 계속 갈런지는 몰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당이든 뭐 문준용 씨든 간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중간에 좀 처벌 안 조언을 했으면 하겠죠. 좋겠다. 예. 그런 의사를 표해 주는 게 저는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요즘 최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를 굉장히 이 부부를 조명한 게 많거든요. 최근에 그런 것도 기사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 영부인 그 김정숙 여사가 예. 육회 발랄한 게 보기 좋습니다. 아주. 그리고 두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관저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 예. 쫓아나가서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든지 예. 굉장히 얕은 소탈하고 친근하게 보이는 모습이 좋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잘 이 종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탯줄을 잘랐던 그 할머니가 그 집을 예, 가지고 예. 있어요.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에는 뭐 한 200~300명 정도, 주말에는 한 2,000명 이상 아, 많이 이렇게 이제 오네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보러 오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거제도에 이제 장목면 대계리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가 유일한 생가가 있었는데 지금 거제도에 대통령 생가가 또 하나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일단은 거제시에서 부근에 이제 차도 한 100대 주차할 수 있게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 했는데 지금 현재 생가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위에 슬래트가 이렇게 덮여 있는 뭐 그런 집인데 그것을 이른바 좀 초가가 덮인 이런
식으로 다시 좀 재건을 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현재 거제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거제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청와대 쪽에서는 약간 좀 그 부담스러운 거죠. 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집권 예. 초에 현직 대통령의 생가를 다시 그렇게 재건축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은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입질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예. 거는 좀 지자체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많이 호들갑을 떨었습니까? 그랬죠. 지금 탄핵됐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그러니까 그제시라도 누구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정부를 지켜보는 겁니다. 년도에 사실은 이제 문준용 씨 사건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임을 해서 그 유튜브라든지 이제 언론 인터뷰에 올라 있는 잘못된 기사들을 내려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강경하고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법률 대응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경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음해성 루머가 이제 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제 고용정보원의 그 채용 의혹 자체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본인에 대한 관련된 어떤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예컨대 원서를 그 본인은 원서 그 접수 기간 내에 냈는데 예. 그 글자체 날짜가 덧붙여진 거 아니냐, 조작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제출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선거가 다 끝났고 선거에 미치는 어떤 영향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정말 본인의 어떤 억울한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래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에서는 취하하는 게 관례이긴 했었는데 만약에 당이 취하해도 본인이 지금 소송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취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경선 기간에, 그러니까 대선 예. 후보 기간에 막 저기 할 때는 치열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사실은 저런 정도의 그 의지가 있었으면 그렇다면은 그 대선